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바로 일본과 맺었던 조약, 명칭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강화도 조약. 근데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평등했다, 불평등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런 것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군인들이 쌀을 못 받아서 일어났던 사건, 이모군란 등의 이런 이야기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인물들 누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조사 시찰단이라든가 영선사 이런 등에 파견돼 가지고 배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4명의 남자들인데 누구냐? 한번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교과서 20페이지를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23살의 박영유, 25살의 서광범, 20살의 서재필, 33살의 김옥균. 자, 이 나이만 들어봤을 때 여러분한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낄 때는 어리다 이렇게 느껴요. 왜냐면 나보다 더 어리거든. 되게 늙었다 벌써. 어쨌든 이런데 이 양반 가문의 젊은이들이 이 수재들 엄청나게 뛰어났던 인물들, 당시에 아주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합격헌어했던 이 뛰어났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3일 만에 쫓겨나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그래서 3일 만에 쫓겨났을까? 바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봅시다. 오른쪽에 우체국, 그리고 왼쪽에 이 4명의 남자, 가운데에 있는 불이야 여기까지. 미안해요. 어쨌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작스럽게 정변을 일으켜야 됐는가? 왜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끝나게 되었는가? 이 사건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갑신년에 일어났다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학습 목표 제일 2가지가 있는데, 갑신정변의 이 내용 당연히 배경이 있을 거고 전개 과정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실패하게 된 원인, 왜 이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었는지, 3일 만에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영향들이 미치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개화파,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개화파를 먼저 보기 전에 이 개화파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잠깐 적어볼게요. 누구냐? 위정척사파라는 걸 잠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막는 사람들, 바른 것은 어디까지나 성리학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위정척사파에 반대를 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모든 걸 바꿔야 된다는 개화파라고 하는데, 개라는 것은 열다라는 뜻이고 화는 문화예요. 문화를 열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2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는 우리가 좋아하는 도덕 수업이에요. 도덕. 그리고 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기술입니다. 자, 도덕은 그대로 두되 기술만 바꾸자 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정신, 동양의 정신, 조선의 정신은 그대로 지키고 기술만 바꾸자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개화파 중에서도 우리는 온건하게 간다, 좀 천천히 가자 했던 온건 개화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명만 기억한다면 맨 왼쪽에 있는 김홍직 정도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물론 나머지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무조건 다 천천히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개혁도 속도가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언제까지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오늘은 이거하고 내일은 저거지 이렇게 하냐. 빠르게 급속하게 조속하게 문명 개혁을 해야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좀 더 젊었던 남자, 아까 우리 교과서에 처음 등장했던 박영유, 김옥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빠르게 나아간다, 급진개화파라고 합니다. 급진개화파.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옥균, 박영유, 그리고 홍영식 등의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인물들도 잘 기억하면서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이거 하지 말고.
자, 여러분 갑신정면에 발발하기 앞서서 우선 배경 지식으로 개화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개화파가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되느냐 이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는 중심 인물부터 보게 되면 아까 김홍직 같은 인물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김옥균이나 박영규 등의 인물이 있는데 발음이 이상하네. 나이로 따지게 되면 온건개화파가 나이가 좀 더 많고 급진개화파는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실제로 정치라던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좀 젊은 사람들은 약간 생각이 좀 많은 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원래 있는 질서를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어쨌든 개혁을 방안할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요거는 급진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자말이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점진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딱딱딱딱 계단형.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것을 계단형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점진적이라고 나왔는데 반대로 급진적은 당연히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원했던 게 급진개합하겠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한자어로 조금만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이 표현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의 도덕은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동도서기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급진적 개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문명 자체를 개화해야 한다 해서 문명 개화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의 차이점, 바로 이 개혁 방안에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개혁 모델도 국가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왼쪽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기준으로, 그리고 급진개혁파는 일본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꼭 기억하길 바라고, 양무운동 메이지 유신은 여러분이 사실 세계사 시간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런 거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국가 정도만 좀 기억하세요. 청나라, 일본 이 정도는.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필기 한번 합시다. 자, 여기까지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그렇다면 갑신정변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배경을 좀 보게 될 건데, 당시 여러분 지난 시간의 사건들 잘 기억해야 돼요. 바로 군인들이 갑자기 쌀을 원했지만 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일어난 반란 사건, 바로 이모군란을 통해서 맺었던 조약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청나라와 맺었던, 좀 중요하니까 쓸게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 요것 때문에 청나라가 상당한 특혜를 얻고,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내정을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좀 빡치는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한 국왕이 있는데 국왕보다 훨씬 더 나이도 어린 20살 몇 살짜리 애가 청나라부터 파견을 옵니다. 조선 한반도에다가. 근데 걔가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코치코치 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청나라가 싫어할 건데, 이런 식으로 청나라가 원하는 입맛에 맞도록 자꾸 개혁을 시키니까 사람들도 점차 짜증이 납니다. 야, 언제까지 청나라 눈치만 보고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냐. 특히 청나라보다는 일본을 약간 개혁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개혁에서 한층 밀려나 있던, 바로 찌그러져 있던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급진개혁파가 상당히 소외를 받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모델은 일본이었고 청나라 같이 천천히 하는 건 싫어했던 거예요. 우린 빨리빨리 개혁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 언제까지 느리게 할 거야? 이게 짜증을 내도 아니야, 천천히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청나라 중심으로 온건개혁파만 밀어주고 급진개혁파를 점차 밀어내고 약간 관리 잘리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가 심각하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썼어요. 그렇지만 다 실패하고 안 되다 해서 이제 거의 김옥균과 이 사람이 약간 거의 멘붕에 빠집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망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옆에다가 속삭이기 시작하냐, 바로 일본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 너네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원한다면 군인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야. 군대 좀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달콤한 제안. 마치 여러분이 엄청나게 뭔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내가 이번에 10,000원 빌려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지원을 약속받고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 급진개혁파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기회가 옵니다. 당시 한반도에 머물러 있었던 누구의 군대? 바로
청나라가 잠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부의 군대를 잠깐 빼고 있었어요. 베트남에 잠깐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도 별로 없어.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일본도 군대를 보내주겠네? 거기에다가 급진개합하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린 끝날 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당연했던 타이밍에 결국 이 같은 내용이에요. 급진개합하는 정변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로 우정총국, 우정국이라는 곳인데 교과서에도 그림이 있지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신국, 다른 말로는 우체국을 만들었던 곳이라서 진짜 약간 근대적인 시설을 만들었다는 기념비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새로운 거 막 건물 지을 때 가위 같은 거 자르는 거 있잖아요. 줄자 해놓고 해가지고 착착착 자르면서 아,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축하 연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 뭐 공사관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티를 벌이면서 야하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바깥에서 무슨 폭탄 소리가 빵 터집니다. 뿌리야 하면서 터지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시 관리들, 특히 여기에 놀고 있던 관리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급진개합파보다는 온건개합파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고 급진개합파는 잠시 찌그러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밖으로 문을 딱 나갑니다. 뭐예요?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총알이 팍 날라옵니다. 그래서 당시 온건개합파였던 수장이었던 사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총에 맞아 쓰러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 상황을 누가 일으켰냐? 바로 급진개합파가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온건개합파 쓸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국왕과 이제 왕비는 그냥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 대조선이라는 이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불이 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갸우뚱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르르 갑자기 궁궐에 들어옵니다. 야, 저것들 뭐야 하는 순간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당시 지금 온건개합파 청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는 거짓 보고로 해요. 급진개합파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덕궁은 너무나 영토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못 지킵니다. 우리는 잠시 옮깁시다 하면서 이 경호궁이라는 이 동네로 왕과 왕비를 모시고 잠깐 떠나요. 그때부터 이제 급진개합파와 아까 말했던 일본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뭐다?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잠깐 적어보게 되면 우정국을 개국하는 축하 연회에서 갑작스럽게 종아리 빵 터지게 되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이제 구성한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온건개합파가 반란 일으켰다고 거짓 보고를 했으니까 온건개합파 이런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급진개합파 20살과 30대 초반에 있던 남자들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국왕에게 보고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했던 게 바로 개혁정강이고 여기 부분만 우선 필기하거나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막판에 잠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순간 약간 수업이 이상했네요. 자, 어쨌든 갑신정변에 이제 개혁정강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개혁정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강은 앞으로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하나의 보고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교과서 2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흥선대원군을 조속히 귀국하게 한다. 이게 뭔 소리냐? 당시 흥선대원군이 어느 나라에 잡혀 있었냐면 청나라에 붙잡혀 있었어요. 언제였지? 바로 이모군란 때 그때 흥선대원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 돌아오고 더 이상 청나라와의 관계를 거의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례를 폐지한다. 뭐 쓸데없는 예의 같은 거 우리 그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문벌을 폐지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신분제도를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신분제도. 그래서 가라는 것을 확립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가는 어디에 해당하냐? 여러분이 이건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적어만 둘게요. 인민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인민이란 건 뭐냐? 원래 한자말로 사람 민자인데 그냥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백성들, 그냥 백성들. 백성 모두가 평등한 법이다. 그래서 인민평등법을 만들어서 우리 더 이상 관리 같은 거 이제 신분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능력 있으면 다 뽑아보자는 이제 워드 발음이 이상하네. 신분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토지세법 같은 걸 개혁해서
간사한 관리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백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겠다라는 뜻. 4번과 12번과 13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냐? 이제 더 이상 일본, 청나라의 뜻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뜻대로 알아서 개혁하겠다는 게 1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거기다가 신분제도 없애고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세금도 바꾸겠다. 다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것, 사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토지라든가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주법이, 토지세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뭔가 개혁하겠어요 말만 나오고, 실제로 뭔가 개혁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어떠한 표현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지. 거기에다가 뭐 신분제도 개혁한다? 물론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먹을 거를 달라 이거야. 아까 말했던 이모군란이 일어난 이유도 뭐 일본이 싫어서 청나라 싫어서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최소한 먹고 살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백성의 곤란을 구제해 준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뭐 10만 원 준다, 뭐 100만 원 준다, 아니면 쌀 뭐 몇 발 줄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모든 주체가 다 누구였냐? 바로 일본이 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갑신정변의 이런 개혁의 정강은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필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느 나라부터 바로 나오게 되냐? 청. 그리고 무슨 제도? 두 가지 제도가 개혁이 되었어요. 바로 신분제도와 조세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무엇을 도입하려고 했냐? 아까 말했던 인민평등법이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 어느 나라를 모델로 했다? 일본을 모델로 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통한 새로운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요게 내가 표현을 안 썼지만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내가 있는 사회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기억하면 참 좋고, 만약에 1학년 때 못 들었던 친구들은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왕이 있고 원래 밑에 신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왕정의 모습인데, 이런 거 말고 왕은 실제로는 형식적인 형태, 그리고 실제 정치는 이 신하, 다른 말로는 뭐 국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 지금의 일본이라든가 영국 등이 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예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헌법 밑에 왕이 있는 거예요. 헌법 안에서 무조건 왕도 통치되는 거니까 무조건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입헌군주제의 형태로 나아가려 했던 게 궁극적인 원래 형태가 갑신정변의 모델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식의 결과 문제가 생겼냐면, 일본군의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당시 명성황후는 상당히 약간 그 문제점을 파악을 했나 봐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너네가 아까 보고할 때는 청나라와 온건개혁파가 반란을 했다고 했는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까 말했던 그 궁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살던 곳인 창덕궁으로 돌아갈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급진개혁파는 당황해요. 아, 거기는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가 방어를 못해요 했지만, 아니야, 난 그래 창덕궁 갈래 해서 원래 국왕과 명성황후는 다 돌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청나라 군대가 소식을 듣고 빠르게 돌아와요.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소식을 들었고 청나라 군대가 빠르게 돌아왔을 때 청나라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빨리 왔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군의 군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약간 모자랐던 일본군은 갑작스럽게 포기 선언합니다. 나 안 싸울래 하면서 바로 포기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급진개혁파는 야, 도와주기로 했잖아. 아니야, 난 도망갈래 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던 급진개혁파도 같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봤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도 역시 일본 말 따르니까 역시 안 되나면서 오히려 급진개혁파한테 막 돌을 던지면서 엄청 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급진개혁파들 중에서 이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죽었던 사람도 생기고, 홍영식 같은 분은 죽었고, 김옥균이나 박용윤 등은 일본으로 망명해서 도망가서 잠시 몸을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중의 지지를 별로 받지도 못했고 일본군의 힘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포기했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딸랑 이 사건은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실패. 자, 그렇다면 갑신정변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타났냐?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더욱더 간섭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본군이 쳐들어왔던 걸 알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군대를 엄청나게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은 얘네 정말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라는 청나라의 위기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약을 맺자라고 판단했던 청나라와 일본이 하나의 새로운 조약을 맺는데 청나라 위치에 있는 하나의 도시인 텐진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어요.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교과서 한번 참고해 볼까요? 교과서 21페이지 잠깐 봅시다. 청일 양국 군대가 물러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에서 서로 군대를 우선 철수해요. 우선 양국의 군대 다 빠져나갑니다. 원래는 군대를 더 많이 두려고 했지만 약간 위기감이 들었던 청나라와 일본은 이번 기회에 그냥 한반도에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혹시라도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다면 서로 양쪽의 군대에게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모든 군대를 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선도 상당히 머리가 아파져요. 야, 청나라도 신경 써야 되고 일본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머리 아픈 상황. 그리고 갑신정변에 수많은 우리가 믿었던 똑똑했던 인간들도 다 이제 몰락해서 일본에 도망가거나 죽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청나라의 템포에 맞춰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 개혁은 엄청나게 큰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이 참고만 하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렵다 보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샌드위치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머리를 굴립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누구에게 손을 뻗냐? 저기 위에 있는 러시아한테 손을 뻗게 돼요. 왜냐면 이 위기가 극복하기에는 그나마 다른 제3의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 제3의 국가를 필요한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저 멀리 섬나라에서 하나의 국가가 넘어와요. 어디냐? 바로 영국이에요. 야, 니네가 왜 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러시아가 서방 세력, 다른 말로는 이제 서양 세력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 나머지 영국이 어떻게든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이건 뭐 세계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다 너무 지금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러시아가 막 영토가 커지는 게 부담스러웠던 영국은 저 멀리 헤엄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나라 한반도 이 밑에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감시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군대를 거기에다가 주둔시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요. 거문도 사건. 명칭 정도만 기억하세요. 거문도 사건. 그래서 지역은 어디냐면 제주도하고 한반도 사이 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중간 지점이 이 거문도라는 지역에다가 군대를 파견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통신이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가 군이 있는지도 몰랐어. 몰랐다가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냐면 청나라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한테 말합니다. 야, 너네 영국군이 지금 너네 땅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당황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닐 거야. 아마 뻥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볼게 하면서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시 지나고 야, 아직까지 있대. 한번 봐봐. 그래서 진짜 파견했더니 진짜 있는 거야.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야, 군대 빼라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더 이상 러시아 여러 회담을 끝에 그냥 나중에 거문도에서 영국 군대가 빠져나가 했던 하나의 해프닝 사건이 거문도 사건입니다. 당시 웃긴 상황이긴 한데 한반도에서 당시 거문도에서 영국 군대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상하게 생겼던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생각보다 대우도 잘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괜찮네. 오히려 우리나라 세금 뜯는 애보다 좋네 하면서 상당히 잘 먹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기념사진 찍듯이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영국군의 군인들도 여기에 묻혀가지고 죽은 기록도 있어서 어쨌든 이런 하나의 해프닝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갑신정변의 내용,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한번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급진개합할 상황이었다면 좀 더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개혁을 한번 시도했을까? 아니면 나도 똑같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했을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아무래도 자기네 급진의 어쨌든 이 상황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면서도 굳이 일본의 힘을 꼭 빌어서만 이렇게 정치를 급진적으로 했어야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정리하길 바랄게요. 이따가 동학농민운동도 더 할 거니까 끊지 말고 끝까지 더 보길 바랍니다.